안녕하세요. 책 읽는 달밤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작가 최만식, 제목 그 뒤로입니다. 5월달 어느 날 아침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추록한 피는 같이 모여 점심을 먹던 동지들을 작별하고 M과 같이 종로 내거리로 나섰다. 벌써 세 번째나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피에게는 처음 때와 달라 별로 이 추록한 때의 특이한 감상 같은 것은 첨예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번 이 4년, 7년이었으나 3년은 감형이 되었다. 4년이라는 비교적 긴 동안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변천된 경성의 면모가 현저하게 그의 눈에 띄었다. 타일 입힌 여러 층 벽돌집, 백화점, 빌딩, 일루미네이션, 쇼윈도, 그리고 여객 수송 비행기, 버스, 허리가 늘씬한 게 호마같이 날쌔어 보이는 뽑기 전차, 수가 버쩍 늘고 최하가 15레로 된 자동차, 꽤 자주 들리는 갖가지의 사이렌. 내 모든 것이 제법 규모가 큰 도회미와 분잡한 기계미를 떼려는 기색이 보였다. 피는 마치 시골 사람처럼 두리번 하면서 발길은 저절로 동편으로 행하였다. M은 피가 그렇게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고 한 4년 동안 딴 세상에 가 살고 오더니 아주 시골 사람이 되었네 그려 하고 웃었다. 피도 따라 웃었다. 허허, 그런 게 아닐세. 자네는 그 공기 속에서 살았으니까 분명하게 의식을 못했는지 모르겠네만 내가 보기에는 서울도 이제는 꽤 모던화를 해가는 게 선뜻 눈에 띄네. 기형적 모던화 말이지. 응, 그래. 기형적이야. 그렇지만 기형적은 기형적이면서 그것이 조선으로서는 필연이겠지. 조발성 치매에 3살 먹은 어린 것이 성적 기능을 가지는 것은 필연은 필연인 것처럼. 허허, 너무 지독한걸. 그것보다는 바다에 바람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면 해변 얕은데도 따라 물결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필연인 것처럼 일하는 게 점잖하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오는 사이에 탑골 공원 앞까지 이르렀다. 오랜만이니 들어가 보라나? 들어가 보지. 지금도 천냥 만냥 판인가? 언제라고 없겠나. 그렇지만 자네 너무 피곤하지 않은가? 피곤? 피곤한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니까 권태가 생기네. 두 사람은 공원 안으로 들어섰다. 꽃이 지고 난 나뭇가지에는 열푸른 새 잎들이 나풋나풋 솟아나고 철이른 백양은 벌써 녹음이 우거지려고 한다. 겨우내 봄내 음산한 옷을 입은 죄수같이 꼴사납게 서있던 상록수들도 조금은 밝은 빛이 떠돌아 보인다. 이 구석 저 구석 앉을 만한 곳으로 벤치에 잔디 위에는 금시 돈더미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이 소곤소곤 천냥만냥을 하는 친구들과 로댕이 보았으면 생각하는 사람 대신 게으른 사람이라는 조각을 새겼을 모델감들이 방금 겨드랑이 속에서 이라도 더듬어낼 듯이 느리차분하게 앉아 햇볕을 쏘이고 있다. P와 M은 서편 온실 옆으로 가서 겨우 벤치 하나를 찾아 나란히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4년 동안 옥중에서
연연히 생각을 하였고 이날 아침 옥문을 나서면서부터도 피의 마음에 간절히 소식을 알고 싶은 것은 K, 그의 아내였었다. 감옥 앞에서 또는 동지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과거 4년 동안 일어난 새로운 소식, 궁금한 소식은 많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으나 K에 관하여서는 누구 하나 입을 열지도 아니하고 마치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차마 피 자신도 물어보려고 하지 못하였다. 사실은 물어보지 못할 것도 아니었으나 K가 자기를 맞으러 옥문 앞까지 오지 아니한 것으로 그는 예감한 바가 있어 묻기를 주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종로로 나서서 피가 동편으로 거의 무의식 중에 발길을 옮겨 놓은 것도 전날 K와 같이 살림살이를 하던 집이 종묘 앞에 있었던 때문이다. 물론 피는 K가 그 집에 홀로 남아있지 아니한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또 그가 예심에서 공판에서 1년이나 끌려다니다가 형의 언도를 받고 입감하던 때 바로 받은 K의 편지와 추록하기 6개월 전에 받은 편지로서 K가 어떻게 되었을 것을 골자만은 짐작하고 있었다. 그 편지는 이러한 것이었었다. 피의 입감 후 1년 만의 것. 여보, 나는 청춘입니다. 그러고 당신이 전에 노상 말하던 모든 불리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이 날로 달로 정체가 나타납니다. 당신을 생각하는 한 마음만 같아서는 세상을 잊고 죽기라도 하였겠습니다마는 나한테 지금의 죽음은 너무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 반면으로 생의 유혹은 너무도 큽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청춘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당신의 성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실지 하신 부탁일 결코 거짓이거나 입에 붙은 말이 아닌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러한 만큼 나의 고민은 더합니다. 결정해야 할 시기는 박두하여 옵니다. 아, 어떻게 하랍니까? 피에 추록하기 6개월 전 편지. 당신이 노여워하거나 저를 원망하거나는 아니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그러한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길을 잘못 밟았습니다. 잘못 밟은 길이 괴로울수록 옛날이 더욱 그립습니다. 이제는 피가 영영 남의 피가 되고 이 K가 피의 K가 아닌 것을 생각하면 죽도록 섭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이의 마지막 편지일 것 같습니다. 더구나 배우려고는 생각도 못합니다. 어떻게 당신을 쳐다볼 기운이 날 리가 있어야지요.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으면 앞으로 1년만 있으면 감형되셨다지요. 퍽도 반갑습니다. 당신을 번듯한 얼굴로 만날 수가 있었을 터인데 이 탐탁치 아니한 생활을 얻느라고. 이 2장 편지에 대하여 물론 피는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제하고 밝고 쾌활한 말로써 답장을 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는 나를 기다리고 있지 말고 라고 마지막 날 K에게 부탁을 한 그것이 비록 K의 약하고도 또 시대와 환경에 적응성 없는 순박하고
센티멘탈한 성격이 피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을 피는 잘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편에서 산뜻하게 일러둔 말은 말이었으나 급기야 기한이 지나 추록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하매 공연히 부질없는 말을 하였었다 하는 안타까운 후회와 K가 좀은 박정하다는 섭섭한 생각도 약간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었었다. 이렇게 정의 미련이 있는 만큼 한편으로는 K가 그 뒤로 영락이 되어 비참하게 피가 노상 머릿속에 K한테 연관시켜보고 위협을 느끼던 당시의 소위 여류문사 XX 순위와 같은 그러한 경로에 서서 걸어가고 있지나 아니한가 하는 불안과 조민이 피의 가슴을 조바심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조용하게 되면 M이 응당 이야기를 들려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입에서 말이 굴러나오기만 고대하였으나 M은 일부러 그 말을 피하는 것처럼 딴 이야기만 하였었다. 피는 참다 못하여 스스로 말을 꺼냈다. 여보게, 내가 묻는 말에 기탄 없이 대답을 해 주어야 하네. M은 눈치를 알아챈 듯이 새삼스리 그건 또 무슨 조건인가 하고 피의 낯꽃을 살폈다. 새삼스리가 아니라 저 K 말일세. 그따위 계집은 물어 무얼 하나 하고 M은 쌀쌀하게 반문하였다. 피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러나 예측이 있는 터라 다시 혼연히 물었다.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인가? 그따위 환양연을. 허허, 이 사람아. 그렇게 혼자만 붕괴할 것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인 나도 속을 좀 아세 그려. M은 화가 치닫는 듯이 피우던 담배를 뻑뻑 빨다가 메어 부딪듯이 대답을 하였다. 이야기를 해야 별것 있나. 자네가 들어간 뒤에 한 1년 동안은 자네를 기다리겠노라고 그렁그렁 지내더니 웬걸 봄이 늦이사니까 생 오두 발광이 나서 S인지 제 소위 시인이랍시 하는 자식하고 붙어가지고 요즘은 또 XX 여기자까지 됐었다던가. 피는 M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심장이 바지직 하는 질투, K가 전에 자기에게 보내던 그러한 정다움을 S가 받고 있으리라는 것을 눈앞에 광경으로 그려보매 거기 대한 질투의 불길이 뭉클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피는 그것을 한편으로 젖혀놓고 모든 것을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허허, 이 사람아, 무언 그것 좀 가지고 그렇게 분개할 게 무엇이야. M은 M인 만큼 하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피를 물끄러미 쳐다만 보았다. 왜 쳐다보나? 내가 이렇게 태평하게 웃는 속을 모르겠단 말이지? 그러면 들어보게. 자네는 알겠지만 K가 단순하고도 시인 기질이기 때문에 센티멘탈하면서 또 생활력이 썩 풍부한 여자가 아닌가? 그런데다가 23부터 그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동안을 그 좋은 시절을 그대로 혼자 지낼 수가 있을 겐가? 사람이 살라는 사람이니까 사람인 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인간성의 필연이 아닌가? 그 필연한 요구를 감옥에 들어간 남편. 묵은 도덕에서는 나하고 K 사이를 부부간이라고 인정도 안 해주지만 그것이 조건은 못 된다고 치더라도
남편이 있다는 조건만으로 인생에 필연한 큰 요구를 막어야 옳은 일인가? 자네는 이론뿐이지 실제를 몰라서 탈인 듯다. 아직도 침이 완전히 담궈지지 못한 떨떠란 감이야. 피가 침착하고 쾌활한 대신 M은 도리어 반감이 생겼다. 그러면 자네는 우리의 의리론에서 부부의 의리라든가 정조 같은 것은 도외시한단 말인가? 천만에 퍽 중요하게 보지. 그러나 의리나 정조가 때와 경우를 따라 변통성을 가진 것이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뿐 아니라 이것을 보게. 만일 K가 표면으로만 생활욕을 억제하고 더러운 밀매음이 되어서 성욕과 뱃속의 만족을 채우면서 겉으로만 젠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보단 얼마나 정정당당한가. 어때? 내 말이 옳지? 그렇지 않아? 나는 안 그래. 나 같으면 그따위 사람은 아따 왜 그러나. 그래. 더구나 K가 여자니까 그렇지만 남자가 그랬다면 자네가 그렇게 붕괴하진 않았겠지. M은 할 말이 궁하였다. 그것을 보고 P는 다시 유쾌하게 웃었다. 여보게, 자네가 머릿속에 든 떫은 기운이 아직도 덜 빠져서 그런다니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K가 그렇게 한 것이 물론 잘못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금 K가 생활이 그닥지 재미스럽지가 못한 모양이네. 마음이 놓이지를 않어. 이 말에 M은 P를 핀잔줄 기회를 얻었다. 인제 보니까 감옥에서 인도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나왔구나. 인도주의? 하하하. 어찌 들으면 그렇기도 하겠다. 그러나 뭘 내가 무슨 관념을 가지고 저 편을 행복되게 하느라고 나를 희생한다.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재헌 사실을 이론에 따라 비판하고 나는 내 과거에 생긴 사파의 한 페이지를 넘겨버린다. 그 말이니까. 그러고 나는 다시 다른 대상을 장만하고. 듣기 싫여. 그따위 궤변. 허허허. 망할 녀석이. M도 할 수 없이 웃고 말았다. P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만 가세 하고 기지개 불끈 썼다. M은 그대로 앉은 채 가기는 어디로 가? 자네 기다려줄 때가 어디 있어서 하고 빈들빈들 웃기만 하였다. 허허, 따는 그래. 하숙이나 하나 잡아들지. 못나니 바보. 계집 뺏긴 못나니. 그 대신 또 하나 중매나 들어주게 그려. 또 뺏기려고? 하하하하. 허허허허. 두 사람은 배심껏 웃었다. 벤치에서 일어서서 걸어가다가 M은 정색을 하고 P에게 물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텐가? 무얼? 신진대사 말이야. 벌어야지. 어떻게고 무엇이고 그것으로 마음이야 썩힐 일은 뭐 있나. 다른 일도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렇지만 먹고 봐야지. 먹지. 어떻게? 더러운 샐러리만은 띄어걸고 어느 놈이 써준데도 싫다. 그럼 벗어 붙여야지. 그래야만. 위서는 하숙집에 가서 외상밥이나 먹지. 우리 집으로 가세. 방이 웬 게 있나? 가세. 애매 집으로 가느라고
공원 뒷문을 향하여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에 피의 머리에는 K와 지내던 과거가 파노라마와 같이 전개되었다. 사람이 다정도 하고 좋았었는데. 이렇게 피는 가벼운 한숨을 내어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7달이 지나갔다. 경성전기회사 전착과의 104호 운전수 피는 견습을 마친 날 아침에 218호에 뽑기차를 힘차게 몰고 동대문으로부터 종로로 향하여 쏜살같이 내달렸다. 1929년 12월 8일